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만 명대 발생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 3차 접종보다 확실히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딱 한 달 전에 42만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5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모든 방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 뭐 5만 명대인데요. 전일에 비해서는 6,896명 줄었지만 이게 하루의 숫자가 아니라 한 주일간의 하루 평균을 보면 확실하게 그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62,818명이 하루에 확진되었는데 그 이전 주에는 92,915명, 약 3만 명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32% 정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지표로서 위중증 환자도 전일에 비해서 26명 줄은 526명, 사망자 수도 136명, 약간 많기는 합니다만 100명대 초반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환자실 가동률도 27.6%로 굉장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 2월 9일 날 5만 명 이하였던 것이 지금 한 11주 만에 5만 명대로 내려왔는데 뭐 우리가 처음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이 감소 추세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데 아마 이 여러 가지 변이주들 특히 이 제조합 변이주들이 전파력이 좀 더 강한 영향이 있어서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데까지는 조금 더 꼬리가 길게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뭐 그 시점쯤 되면은 거의 우리 의료 체제에는 부담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엔데믹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동량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동량이 늘었습니까?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1주차에 이 휴대전화 통화량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한 3.5% 정도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이제 늘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정도 이제 늘어난 것도 뭐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체감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이동량이 또 그렇게 크게 늘었는가는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는 택시 수요는 확실히 늘었다라는 게 또 일부 자료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앱으로 호출을 해서 택시를 부르는 그 빈도 숫자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한참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했을 때랑 비교해서는 3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이 거리두기가 한참 이제 제기가 되던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일부 이제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택시 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밤까지 좀 이렇게 회식을 한다거나 이 모임을 갖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못 잡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감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동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이전 시기만큼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한 4.7% 정도는 이제 이동량이 줄어든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사정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어서 좀 사실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이슈,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풍경, 상상만 해도 뭐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566일 만인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상황이 지난주 월요일 날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주차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유행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예상했던
그 유행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여도 아마 큰 문제는 없겠죠. 결국은 이 감소 추세가 계속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이제 시차를 두고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한 가지 50명 이상의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공연 또는 경기 관람할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1m와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발표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적으로 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시는 분들은 미접종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미접종자.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예, 안 예. 받으신 분, 혹은 한 번이나 두 번 받으신 분들,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 오미크론의 미감염자도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3분의 1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감염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미감염자로 보고서 자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령층이나 면역 약화 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엊그제 이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5월 달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더라도 현재 정부와 좀 정책이 달라서요. 인수위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인수위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이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지표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좀 이 얘기를 했으면 설명드리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인수위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5월 하순에 상황 보고 판단한다는 거는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은 한 달 내에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한 달 내에 어떤 극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협의를 잘 하면은 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면은 아마 지금 방역 당국도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을 텐데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거리두기를 해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실내에서 이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뭐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밀집된 어떤 상황 속에서 장시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허용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의무화해서 쓰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잘 이제 이 매끄러운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은 아닌 것이죠. 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은 사실은 해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좀 지금 어쨌든 다소 메시지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좀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좀 과잉된 상황에서 좀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낮아져서 어떤 의미 너무 방심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실외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실내에 어떤 실내에서 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이 조건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쓰고 그다음에 다시 나오면 이제 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도 쓰고 다니는 것이 계속해서 의무화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어느 정도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간접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효과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효과도 어느 정도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뭐 지표화해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뭐 요인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소간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뭐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네,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던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되고 예.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다음 주부터 해제가 되는 상황.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외 마스크 해제
지금 뭐 의협에서는 그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결정하기 나름이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 방역을 잘 지키는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우리 고령층은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함으로 해갖고서 굉장히 많은 자연 면역자들이 생겨서 결국은 전체적인 면역도가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금까지 하던 생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즉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직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또는 환기를 한다든지 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조만 잘 지킨다면은 조금 해이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 면역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결국은 엔데믹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엔데믹으로 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좀 일반 감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가 훨씬 더 강하기는 하지만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반면에 감기는 사실은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뭐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면역도가 많이 높아졌고 무기가 백신하고 치료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남들이 다 안 쓰는데 나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야 뭐 거리상의 문제일 수가 있고 실외에서는 2m 거리 이상을 뒀다 그러면 사실은 마스크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많이들 마스크 쓰고 다니실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떤 분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을지 그 대상이나 그 환경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미접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인 경우 또 미감염자인 경우 면역 약화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초고령자인 경우들은 꼭 마스크 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역, 즉 본인이 감염이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증상이 있을 때, 기침을 한다든가 열이 나고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좀 더 막아주는 그런 매너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실외에서의 마스크는 뭐 그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도 해제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실내 마스크하고 7일간의 자가격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방역 수칙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켜주시면은 좀 더 빨리 우리가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은경 청장이 그러면서 프랑스나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이 이미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나라들의 경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은 완화되거나 없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좀 감염 횟수가 이제 폭증했다가 이후에 이제 뭐 백신이 보급되고 이러면서 좀 줄어드는 그런 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다수의 국가들하고 우리를 또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쨌든 실외 마스크에 이제 좀 의무화가 돼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다른 서구권 국가들하고는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오히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그런 또는 이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봉쇄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국가들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들에서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했을 때 혹시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마스크가 백신이다.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이 방역에 필요한 어떤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백신이 보급이 됐고 백신을 맞게 됐고 그다음에 감염이 늘어나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을 하게 됐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변화한 상황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쇄시킨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해외의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가 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방역 당국의 발표 유튜브 연합뉴스 TV 채널에서 이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해외 사례를 좀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괜찮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으로서는 해외여행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해외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셔서 PCR 양성 판정을 받으신다면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가셨을 때는 그 방역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입국한 후에도 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한 차례로 좀 줄일 것으로 보이고요. 입국 시 PCR 검사가 지금 48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감염자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오늘도 30명, 뭐 보통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거든요. 전체적으로는 5만 명 이상 뭐 하루 평균으로 보면은 뭐 7, 8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입국자로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없어져야만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이 좀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입국 시에 검체 채취를 해서 PCR 검사를 한다면 좀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고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검역에서 이 새로운 변이주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해내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 유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뭐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들도 없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해외여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산책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만큼 마스크는 꼭 소지를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이제 소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을 할 때 뭐 실외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왔다 갔다 이제 들어가서 나왔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집에서 나갈 때 마스크를 이제 착용한 상태로 항상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또 이제 벗고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따로 네. 챙기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적응을 하는 기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뭐 언론에서는 뭐 마기꾼 이런 용어도 많이 썼는데 예.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줘가지고 생긴 어떤 외모적인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걱정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일상으로 이제 일부분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측면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큰 부분 야외 마스크가 착용 의무가 다음 주부터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